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언론들에서 전문가들도 지금 방문 불박 이거 하기 시작하고 대단한데 저는 이거 대단히 이거 정말 위험한 이런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지금 이 헌법도 그렇고 이 북한의 김정은의 두개 국가 수용도 그렇고 이런데 이 북한의 두 개의 국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가라는 걸 잠깐 여 지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때 대해서도 원래 두 개 국가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두 개 국가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는가는 핵을 완성해 놓고 2018년 4월달에 김정은이 핵 완성을 선언합니다. 북한에 핵 완성을 선언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트럼프하고 딜을 하려고 하노이까지 갔다가 트럼프와 핵 합의가 이제 핵 딜이 깨어지면서 돌아와서 그때 처음으로 김정은이가 한 말이 뭐냐면 북한은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길로 간다. 그리고 미국 보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일이 없으니 나는 새로운 길로 갑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핵과 관련해서 어떤 말들을 하느냐. 핵무기를 원래 북한은 뭐냐 자의적 수단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마시면 쓰겠다. 이걸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점차 핵 공격 성격이 바뀝니다. 선제적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표현을 김정은이가 도관도관 연설 때마다 이제 하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2021년 9월달에 핵무력정책법을 만듭니다. 핵무력정책법 법제화를 하는데 그 법제화에 핵무기 사용 원칙 5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핵무기를 쓸 것이냐라는 언제 선제적으로 쓰느냐라는 걸 이제 말할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비핵 국가들이 들자랑 씁니다. 비핵 국가들이 핵 보유국가 야합해서 손을 잡고 북한을 공격할 기미가 보이면 그런 징후가 보이면 비핵 국가들을 향해서 핵무기를 먼저 쓴다. 이게 핵무력 정책법 핵 사용 원칙의 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비핵 국가가 아니고 비핵 국가들이라고 했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핵무력법은 북한에서 말하는 그 핵무력법에 이게 우리말로 특별법과 같죠. 그리고 그 위에 상위에 헌법이 있고 또 북한 헌법 위에는 당헌 당규가 있는데 당헌 당규와 헌법을 보면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통일로 가야 되는 대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위법인 북한 핵무력법 정책법과 상위법인 헌법, 그 위에 당헌 당규가 충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한참 생각했죠. 이하면 핵무력 정책법에서 비핵 국가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법을 만들 때 적대 세력이 핵 국가와 야합해서 북한을 공격할 기미나 징후가 보이면 쓰겠다. 적대 세력이라고 했으면 오늘 같은 상황이 안 되는데 그때 벌써 북한은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 핵무기는 국가를 향해서 쓴다. 그래서 뭐 비핵 국가들이라는 걸 놓고 전문가들 쓰는 그때 논쟁이 일어났거든요. 한국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이건데 당연히 김정은의 연설을 보면 뭐 그때 당시 뭐 남조선 뭐 해서 쓰겠다고 되니까 이거 포함된다. 그러면 왜 네가 국가들이라고 했냐? 적대 세력이라고 하지. 이런 논쟁이 우리 전문가들 세미나 때마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김정은이가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가라슬 결심을 해야 된다. 김무성이가 그 다음 나온 표현을 보니까 이제는 너는 국가와의 관계가 아니다. 대화도 해보고 협상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이제는 통일로 갈 수가 없으니 이제는 갈라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두개 국가론이 나오고 정당에는 지금 이제는 완전히 이걸 이제 헌법까지 거친다고 하는데 헌법을 지금 수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정하겠는지는 이제 10월 7일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이제 열리니까 그때 어떤 결정이 나오겠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통일과 관련한 표현은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도 다 까보셨어요.
뭐 3개월 전 기념품을 달래낸 거. 그다음에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원래 있던 기존 교과서들 이걸 새로 다 교체하기 힘드니 애들을 통해서 교과서에서 통일과 관련된 모든 건 다 목으로 지금 지은 운동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초, 중, 고등학교, 대학에서 우리 말로 교양 과목이죠. 교양 과목의 한 30~40%는 통일과 관련된 겁니다. 북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뭐 띠띠빵빵 내 동생 뭐 자동차 노래하는데 어디로 가냐 하니까 그 자동차 남에게 불쌍한 애들 구원하려 뭐 식량식구 간다 뭐 이런 걸로 교과서가 나대. 이게 70년대 만든 교과서인데 그걸 지금까지 쓰는데 이게 현실과 안 맞으니까 묵치를 다 해서 지금 없애고 애국가에서 삼척의 아름다운 공수강사 삼척이도 빼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이 우리로 말하면 오상이죠. 북한에서 수상사업소라고 말하는데 이렇게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해서의 남해 이렇게 말했는데 김정은이가 두 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모든 표현 이거 다 바꿔야 되고 보급학교 가보니까 이거 지도 한반도 지도도 절반 딱 잘라서 절반 지도로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조청년에서 평생 조청년에 있으면서 이제 북한에 돈을 벌어서 전적으로 북한에 보냈던 원로들이 충청도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충청향교에 갔던 그 원로들이 이번에 2개 국가론이 나온 다음에 조청년을 탈퇴해가지고 탈퇴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제가 좀 만나서 연락이 와서 가서 만났는데 이분들이 저를 보고 이제 북한의 2개 국가론을 가지고 좀 논쟁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나가서 만났어요. 이분들이 이야기가 이겁니다. 자기는 두 분이 다 충청도 분들이라고 고향은 충청도지만 자기네는 일제 때 이제 거의 요런 비쌀 분들인데 이분들이 일제 때 일본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사회주의 그 사상에 완전히 매혹돼가지고 사회주의자로 돼가지고 그 이후에 거기서 마침 불고기 이런 걸 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 다음에 북한에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평생 북한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번에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하고 2개 국가로 갈라진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80 거령에 있는 분들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청년, 도쿄에 있는 조청년 중앙공부에 들어가면 입구에 뭐라고 써있는가면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이렇게 구호를 써붙였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청년 주입에다가 나는 고향이 충청도 남한이지만 북한이 한다는 조카 통일을 사회주의자로서 지지해서 평생 내가 버는 돈은 다 북한으로 보냈는데 이제는 통일을 안 한다니까 충청도 사람이 내가 북한을 조국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답변 좀 해달라 라고 주황연의 질문지를 보냈는데 조청년 주황연의 지금 답변이 뭔가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평양에 그런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지를 모아서 평양에 보냈는데 그와 관련한 해설이나 답변서가 아직 안 내려왔다. 그러니까 먼저 그런 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다시 내 조청년에 발표를 전하는다라고 돌아서 또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면 김정은이가 말로 2개 국가론을 내치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죄업무를 다 까부시고 애국가도 거치고 이런 그 다음에 행정주의 체계 안에서 여러 행정부처를 없애고 통일전선부를 대적지적으로 거친 일을 했지만 딱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 이상한 점이냐? 북한에서 지도자가 새로운 정책이나 이론을 내놓으면 이걸 제일 먼저 받아서 쓰는 게 누구냐? 선전선동부입니다. 선전선동부의 사상 이론가들이 모여 앉아서 이걸 이론적으로 어떻게 정립을 하고 이걸 가지고 강연자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 노동신문은 뭐냐? 노동신문은 사설, 정론, 논평을 통해서 왜 이제는 2개 국가로 갈라져야 되는가를 계속 내원해서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이 점차 없어지고 이것이 2개 국가론이 바로 통일론을 밀어내야 돼요. 이런 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북한 노동신문에 김정은의 2개 국가론을
설명하거나 지지하는 사설 논술 발표에 한 건도 없어요. 네. 하거든. 이건 뭘 말하느냐? 김정은이가 지고 이렇게 지금 북한의 행정적인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이걸 전개하자고 보니까 이게 큰일인 거예요. 이게. 아 그러면 김일성이 지금까지 내놨던 조가통일 전략, 정통일 전략, 김정일의 정통일 전략 지금에 와서 이걸 어떻게 뒤집겠는지 아마 김정은은 야단 쪽에서 이거 좀 무엇인가 만들어봐라 이렇게. 네. 옛날 김일성이가 자기 아들에게 그 권력을 넘겨줄 때 후계자를 넘겨줄 때 이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가지고서는 북한의 이게 후계 구도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장이 그게 비서를 앉혀놓고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이거 좀 그럴듯하게 좀 이론적으로 좀 만들어 봐라. 그래서 결국 만들어가는 게 혁명적 수령관이라는 걸 만들고 항장이 비서가 이론적으로 만들어냈어. 이 사람이 앉아서 이거 마르크스 레닌주의한 대치점이 있지만 그럴듯하게 풀어서 그걸 이론화하고 그걸 저 국민한테 각인시켜서 결국 후계 세습체제를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아직도. 그래서 저는 이게 쉽지 않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조선연애들 지금 지침에 하달리지 못하고 있고 향후 북한이 이런 쪽으로 이걸 넘길 수 있을까? 물론 김정은이가 핵을 가졌으니까 이걸 하자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 우리 내부에서 이거 벌써 이거 북한의 두 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말이 나오고 헌법을 수정하고 영토조항을 이거 폐기하자는데 이게 정말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저도 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헌법에서 영토조항을 폐지한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당연히 북한은 좋아할 거고 뭐 북한은 이제 수정해서 휴전선을 해가지고 서로 영토를 붙자는 게 김정은이 생각이고 김정은은 좋아할 거고 다음 좋아할 건 누구죠? 네?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은 지금 시진핑 올라서 동북공정인데 동북공정 올라가지고 거구의 역사를 누구의 역사나 중국 역사에다 좀 다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려 전까지는요 우리가 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구의 신라 백제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이 이렇게 지금 휴전선하고 거의 비슷한 이거 상황입니다. 거구가 그때 당시 내려오다가 한강 이북에서 멈춰섰어요. 그 밑을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지금 동북공정을 했는데 이거 우리 헌법에서 영토조항 폐기는요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이거 시진핑의 이거 동북 이거 공정면에 이거 막상 붙이는 거 아니냐 이거. 저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거 진짜 이거 헌법 수호 이거 과감한 투쟁을 벌리지 않아서 진짜 전북 좌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 인정으로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론으로 간다면 이건 정말 결국은 대국들이 인위적으로 구워놓은 결국은 이거 영토 분단이 이걸 우리가 스스로 이걸 받아들이는 이런 지금 엄청난 현실을 저는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을 대단히 위기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공직에서 열심히 하셨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넘겨주려면 정말 이제는 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이런 이념을 떠나서 이제는 이 헌법 수호하기 위한 이런 과감한 이런 운동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